에코프로 저격하고 반대리 아저씨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시는데, 에코프로요.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려고 에코프로 MSCI 편입 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얘가 일봉이 21선이 깨졌어요. 오늘 종가로. 핵심은 이거야. 왜 깨졌지? 지금 이거 매우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깨졌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저 빨간 선, 이 지지 라인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고, 여기 올라오는 구간 동안은 며칠이냐 그러면은 요 구간이 3일선으로 올라왔습니다. 3일선. 그리고는 3일선 지지에서 5일선 지지. 그리고는 지금 21선 지지인데, 이게 또 깨졌어. 근데 여기까지 깨졌다 그러면은 다음 보이는 라인이 여기에요. 네. 물론 뭐 일본 기준이니까 뭐 쭉쭉쭉 천천히 밀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50만원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코프로가 지금 MSCI 편입된다라는 썰이 나온 게 여기였었거든요. 요 구간입니다. MSCI 편입 썰이. 그럼 지금 여기는 전쟁터예요. 왜 전쟁터냐 그러면은 지금 얘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급등 나올 때 있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양봉 그린 날이 있어. 이렇게 이런 날들이 있어. 그리고는 요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날들이거든요. 이날들이 뭐 공매도가 15% 잡히다가 요 공매도 쇼커버가 터지면서 공매도 잔량이 5%대로 떨어집니다. 처음으로 깬 겁니다. 약간 차트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요게 깨지면은 우리가 그 투자할 때 애매지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차트가 안 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매수했을 때도 요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그러는 사람들이 버티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고는 안 깨고 그냥 종가 기준 버텨내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계속 들고 가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21선을 뚫고 내려갔어요. 이 뚫고 내려간 거는 꽤나 오랜 기간 횡보를 한 것도 있고요. 이게 시간 때문에 시간이 걸리면 사람들이 이탈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신용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돈 벌고 뭐 나가야지 했다가 이게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안 되는 것 같다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들고 계시던 분들도 시간이 너무 이게 질질 끌리고 여기서 그냥 익절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트가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손절 라인 잡아놓고 투자하시던 분들도 종가에 못 말아 올렸는데 내일 팔아야지가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안 깼던 라인을 깼다라는 점은 이게 중간중간에 요렇게 깬 날도 다음날 말아 올렸어. 내일 못 말아 올리잖아. 그러면은 지금 레인지 열리는 범위가 50만원까지 열리는 거예요. 50만원이면 큰 폭은 아닙니다. 이 일본 기준으로 꽤나 오랫동안 우상향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80만원에 물린 사람이 50만원 된다? 마이너스 30만원이 난다? 그럼 대충 몇 프로냐? 그러면 대충 32.5% 마이너스 나는 거거든. 80에서 50 간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지금 공매도 비중이 몇 프로냐? 또 15%예요. 언제? 요때처럼. 말 그대로 이 공매도라는 부분이 쇼커버가 나오면서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걱정스러운 건 이거예요. 에코프로가 뭘 보고 올라왔냐? 첫 번째는 수급에 올라왔고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요번 때문에 올라왔지. 그 주식의 왕, 우리의 대한민국에는 3대 주식왕이 있다. 고니, 진이, 혁이. 근데 이 아저씨가 좋게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2차전지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선동한 거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수급이 붙고 유튜브에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거는 주가 조작 절대 아닙니다. 에코프로는 주가 조작일 수가 절대 없어. 왜? 얘는 꿈과 희망을 매겨서 올라온 거잖아. 코리아 테슬라.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일 이제 제가 걱정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게, 꿈과 희망이 여전히 존재하냐 그러면은 꿈과 희망이 IPO로 해버려. 문제는 이거잖아. 얘가 2030년까지 지금 2035년 얘기하시던데 2030년, 2035년까지 지금의 사업 구조를 유지해 나가.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말씀드립니다. 분할 매수하시라고. 내가 에코프로 BM 보면은 분할 매수하라고 지금 말씀드리잖아. 에코프로 BM은 지금도 분할 매수하셔도 돼. 에코프로 BM은. 근데 에코프로는 꿈과 희망이 IPO 하잖아. 누구처럼? 라이커 카카오처럼. 제가 이 카카오를 그렇게 까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 좋으면 뭐해, 장사 잘하면 뭐해, 사업 잘하면 뭐해, 다 IPO 해가지고 주식은 개쓰레기인데 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 부분에서 또 제가 이분을 선동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의도에 계셨다는 분이 물적 분할 IPO랑 자회사 상장은 다른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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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다르지? 이게 왜 다르지? 물적 분할 IPO랑 자회사 IPO랑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다르다는 소리는 상관이 없어. 그건 다른 게 맞으니까. 근데 물적 분할과 자회사 상장이 뭐가 다르지? 근데 그거를 주식에 모르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선생님 그건 그게 아니고요.
이게 왜 다르냐면 이게 단어는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원래 있던 자회사냐 새로 이제 IPO를 목적으로 잘라내냐 그 순서가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내 회사에서 이걸 떼서 상장시키는 거는 그래서 요게 내 몸 밖으로 나가는 건 같은 거잖아. 캥거루가 캥거루 새끼를 그 뱃속에 품고 있는 거기에서 그 캥거루 애가 밖으로 나온 거야. 그럼 캥거루 한 마리라는 느낌에서 캥거루가 두 마리가 된 거잖아. 그리고 사람들은 새끼 캥거루만 이쁘다고 해. 딱 캥거루라니까? 여기 엄마 캥거루가 있고 여기 애기 캥거루가 안에 있으면은 아이고 캥거루가 캥거루를 안고 있네. 아이고 저 캥거루 되게 이쁘다. 사진을 같이 찍을 거 아니야. 근데 얘만 딱 튀 나와서 얘만 귀여워. 엄마는 별로야. 근육질 막 이래. 애기 캥거루만 사진 찍어. 그러면은 이거는 엄마 인기는 죽는 거잖아. 그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고는 뭐 이게 다르니 저게 다르니. 지금 핵심적인 거는 이렇게 레벨이 다운된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재료가 살아있냐라는 거죠. 그지? 왜냐면은 수급은 이미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 요거는 이제는 재료 소멸 혹은 이제는 더 기대하기 어려운 재료. 워낙 에코프로에 대해서 비싸다 안 좋다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수급 재료는 이제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배터리 아저씨의 그 이야기인데 이 아저씨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되게 논리적이었고 되게 뭔가 숫자 미래도 2025년, 6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30년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배터리 아저씨가 좀 덜 보이지 않아요? 그것도 그 SG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약간 묻혔거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남은 재료는 이거밖에 없다. 그게 뭐 MSCI. 제가 아직까지 에코프로를 말씀드리는 딱 하나의 재료는 이겁니다. MSCI. 그리고 제가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에코프로 리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결국에는 MSCI가 5월 말이에요. 제가 이거 50만원에서 횡보할 때 요 가격대로 5월 말까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안 빠질 거다. 근데 그런 슈팅을 한 번 더 줬어. 와, 찍고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60만원대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뭘 기대하고? MSCI 편입 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발표가 날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제가 1년 전 기사를 찾아왔습니다. 1년 전 기사. 여전히 5월 말에 MSCI 편입이 되는 후보가 언제? 5월 14일날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MSCI가 또 모건 스탠리라고 해가지고 영국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영국 친구들이다 보니까 유럽이랑 일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는 날짜가 좀 그죠? 몇 년, 몇 주, 무슨 요일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날짜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요 사이에 발표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솔직히 좀 지멋대로거든. MSCI도 그렇고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지수를 얘기하고 이렇게 편입 편출을 얘기하는 애들이 제가 S&P 500에도 지금 에어비앤비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100%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기준이 꼭 마지막 기준이 심사예요. 그리고 심사는 우리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공대생들이 기사시험을 친다 아니면 무슨 자격증 시험을 친다 그러면은 필기나 이런 거는 몇 점만 넘기면 돼. 몇 개만 맞추면 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술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이렇게 면접이라든지 이러면은 꼭 마지막이 면접 과정이 있죠. 면접은 뭡니까? 점수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근데 이 면접과 똑같이 지수 인덱스에 편출입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안에서 심사를 따로 해요. 근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 기술사 같은 경우는 그쵸 면접 시험이 있죠. 그거 통과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몇 년 연속으로 봐서 안면 터놓고 되고 이런단 말이야. 그 동네에서. 근데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MSCI도 기준은 몇몇 개는 명확한 게 있어요. 시가총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는 거래량이 얼마여야 되고. 코스피 이전은 가능한가요? BM이 더 가능성이 높으려나? 그거는 대주주의 의지일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슈 코스피 이전 상장 같은 경우에는 이동채 회장이 이게 주가를 부양하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인다라고 하면은 결단은 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카카오도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일 때 옮겨갔거든요. 옮겨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여기를 보시면은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MSCI 편입이 지금 5월 10에서 5월 15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MSCI 편입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MSCI 편입까지는 외국인이 또 매수를 해야 되잖아? 비중을 늘려야 되잖아? 근데 늘린다 그러면은 매수해야지. 특히 지금 에코프로가 오늘 또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지금 이 수급을 보시면은 뭐가 이슈냐? 지금 에코프로가 요게 최근 외국인 보유율입니다. 최근 보유율이에요. 외국인 지금 위에서 겁나 팔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어. 왜냐하면은 이걸 좀 옛날로 봅시다. 어이구야 옛날로 보시면은 보유율이 이게 작년 8월입니다. 외국인이 2022년 8월이고요. 지금 23년 5월입니다. 지분율이 늘어나던 시기와 지분율이 줄어드는 시기가 확실히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 외국인들이 지분을 털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요새 음모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MSCI 편이 실패라고 보면은, 실패 시그널이라고 보면은, 이거 쎄한 거거든?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개인, 근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혹여나 지금 걱정되는 게 얘들이 그전부터도 이런 게 있었어요. 급등에 대한 부담감. 급등하면은 MSCI가 뭐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요건들이 있는데 또 심사 기준이 매번 바뀌고 또 자주 바뀌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심사 과정에서 이거를 이게 이상한 데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편입 실패, 편입 탈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차트는 매우 위험하긴 하죠. 마지막 남아있는 재료거든. 이게. 그리고 이게 언제? 내일부터 한 일주일 사이에. 그죠? 5월 14일이라고 하면 다음 주거든. 지금 5월 14일이면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그럼 아마 수, 목, 금 사이에 발표가 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공시를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5월 달력을 잠깐 볼게요. 작년 5월이 5월 14일이 둘째 주 토요일이네? 그럼 올해도 둘째 주 토요일로 잡으면은 5월 13일이네? 근데 이게 60 이하가 편입될 수도라고 하시는데 심사 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심사 기간이 이때였어. 심사 기간이.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관 외국인도 그 포인트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이제 그 수목금 혹은 토요일 날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편입에 성공하면 이 기준은 MSCI가 잡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MSCI 내부 썰을 미리 전해드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미리 전해들을 순 없어. 모건 스탠리가 그렇게 그 멍청한 기관도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술자리에서 형님 동생 하면서 그러면은 철컹철컹 100년이야 100년 뭐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부터 싸움은 그거예요. 뭐 공매도 쇼커버링 요거 말씀드렸잖아. 지금 공매도 비중이 15%라고. 여기가 위다 고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공매도를 친 요 돈을 들고 있는 사모펀드나 기관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지금 5월 둘째 주예요. 5월 말에 편입됩니다. 2주 동안 올라간다. 정말 극단적으로 2주 동안 매일 10%씩 오른다고 치자. 10거래일 동안 100만원 더 올라갈걸? 그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뭐가 중요해요. 여기에 숏 커버가 언제? MSCI 편입 썰이 뜨면서 편입 확정 기사가 뜨면서 쇼커버가 나온다. 그럼 이거는 오히려 더 쏘는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잖아. 편입 확정만 나봐. 그때 공매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결국 에코프로의 수급의 핵심이 될 거다라는 거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싸고 비싸고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이 그냥 머니 게임이야. 돈 넣고 돈 먹기야. MSCI 편입 확정이 났는데 그때 만약에 그때 나스닥이 박살이 났어. 이렇게 갔어. 미국에서 부채 연답상이 안 되면서 혹은 뭐 러시아 이슈가 더 크게 터지면서 나스닥이 쭉 밀렸다고 치자. 그러면은 오히려 모든 돈이 이쪽으로 몰려서 모든 돈이 에코프로 매수로 쏠려. 여기서 그냥 매매 게임이 발생을 해. 그러면 쇼커버 들어가야지.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100만원 가겠지. 금액이랑 이게 가격 뭐 시가총액이 뭐가 필요해. 어차피 우리는 5월 말 되면 다 털 건데. 그잖아. 아니 에코프로는 지금 5월 말 되면 다 털 거야. 뭘 걱정해. 안 그래도 호재가 없는 시장에서 외국인이 무조건 사준대. 호재잖아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고는 요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희망은 그러고는 뭐 MSCI 편입이 됐다. 편입 확정이 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죠. 편입 확정이 떴다라고 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편입 끝나면 떨어질 거 아니야. 여기서 바라는 건 뭡니까? 요거지. 먼저는 코스피 이전이고 코스피 이전되고 난 뒤에 코스피에서 코스피 200에 편입될 때까지는 시간이 또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뭐합니까? 이때 또 공매도 안 되지. 그럼 여기서 또 얘기 나오는 거예요. 공매도 치지 마라. 공매도 쇼커버 또 들어간다. 또 무한 매수 썰이 반복될 수 있는 거죠. 일치 단결하여 공매도를 부러뜨리자. 저 공매도 세력놈들을 조지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 이전 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거는 이동채 회장님의 결단에 따라서 이동채 회장님의 전략에 따라서 결정이 될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분은 주식시장의 주가 형성 혹은 주가의 그 가격 책정의 원리, 로직을 되게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는 여기까지도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요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 왜 이동채 회장은 에코프로 주가가 높은 게 반갑냐? 에코프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에코프로가 마지막으로 박살날 수밖에 없는 그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결국 유상증자가 될 거야. MSCI 편입됐는데 코스피로 이전하면 한동안 공매도 못하는 거야? 예. 왜냐면 코스피 이전 상장하고 난 뒤에는 코스피 200 편입되기 전까지 공매도가 안 되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걸 이용해 처먹는 분들이 계신다니까. 이번에 주가 조작도 이거 이용한 거 아니야. 공매도 안 되는 거. 그게 문제거든. 근데 이게 제가 왜 코스피 이전에 대해서 공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에코프로는
공매도라는 단어와 반대로 움직이는 친구예요. 공매도를 이겨야 된다 이런 친구.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서 뭡니까? 에코프로는 결국 나중에 유상증자라는 게 발표가 나면 이때가 진짜 고점일 거예요. 이때가 진짜 개박살나는 포인트가 될 거야. 왜냐? BM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 얘들 전부 다 증설이 계속 발표가 나야 돼요. 증설하는 돈 어디서 오는데? 아, 벌어서 증설을 해. 버는 돈은 5천억이고 버는 돈은 1조인데 증설은 10조가 필요한데? 나머지 돈은 어디서 갖고 와? 빚을 내. 빚도 내는 것도 한계가 있지. 핵심은 이거거든요. 유상증자를 땡겨서 때려 부어야 된다. 지금 배터리 사업 관련 증설에서 누구도 힘들어하냐? SK그룹도 힘들어해요. 대한민국 3대 재벌이라고 부르는 SK그룹도 힘들어합니다. 돈을 땡기는 거를. 엔솔이나 삼성 정도는 버티지. SK도 지금 뭐 국민연금에서 증자 받고 어디서 증자 땡기고 펀드에서 돈 땡기고 이러고 있잖아. 프리 IPO라는 그 명목으로. 근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유상증자를 땡겨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유상증자를 할 때 대주주 입장에서는 에코프로의 주가는 높을수록 유상증자가 더 효과적입니다. 왜? 지분을 팔아서 돈을 만든다가 유상증자의 핵심이잖아요. 지분을 팔아서 돈을 만들 거면은 지분을 적게 팔아야지. 그래야 내 경영권이 방어가 되지. 그럼 지금 에코프로 들어가도 되나요? 단기 슈팅을 바라보고. 매매 되게 잘하시는 분만 여기 참여하세요. 왜?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MSCI 편입이 실패로 확정이 나죠. 안 된다가 확정나지. 에코프로가 MSCI 편입이 된다 그러면은 슈팅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때 올라타면은 늦을 수도 있어요. 왜? 바로 날아갈 거거든. 근데 반대로 지금은 진입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들어가잖아. 에코프로가 MSCI 편입에서 제외됐다라는 얘기만 나오면은 바로 하한가를 찍어도 할 말이 없어. 비싼 건 맞거든. 그래서 단타예요. 그래서 단타. 만약에 내가 62만 3천원에 샀어. 그럼 얼마? 60만원에 손절 바로 걸어 놓는 거예요. 2만 3천원 날린다 생각하고 60만원에 손절 걸어 놓는 거야. 미리 밑으로 떨어진 매도로 그냥 자르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편입이 확정이 나면은 쭉 올라가겠죠. 근데 편입 확정 난다고 무조건 올라가냐? 그것도 아니야. 왜?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 편입 확정 났네. 재료 소멸이다. 야, 팔아.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 미래의 일인데. 내가 그 강원랜드 가서 빠찡코 굴리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나올지 안 나올지. 확률은 5대5? 5대5. 된다 안 된다 5대5잖아. 된다 안 된다 5대5야. 예. 그 발표 날짜랑 시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얘들이 영국에서 발표해. 그래서 일단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증설에 필요한 이 지분을 판다라는 이 부분에서 에코프로도 지분을 추가적으로 뭔가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동채 회장이 혹은 이 경영진이 뭘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뭘 생각하느냐. 이 지분을 판다 해서 이걸 또 유상증자로 에코프로 BM에 넣어야 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넣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의 지배력과 요걸 지배하는 이 회장의 지배력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주가가 높이 있을 때, 높이 떠 있을 때, 고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을 때 이거를 교환사채를 발행을 하든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든 유상증자를 땡기든 어쨌든 저쨌든 이걸로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지. 주식? 그러니까 지금은 핵심은 이거예요. 결국 에코프로가 비싸다라는 의견은 많이 하고요. 많이들 말하고요. 이게 수급으로 올라갔다는 것도 많이들 압니다. 지주사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계속해가지고 여의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카카오에 워낙 많이 뛰어가지고 여의도가 지주사라는 이슈, 지주사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전보다는. 그러니까 LG화학, LG엔솔 이게 분사할 때 이게 떨어져 나올 때 LG엔솔 이게 분사할 때 방송에서 저건 안 된다. 제발 좀 그렇게 진짜 개쌉소리를 해도 야 니가 BJ 이 새끼야 BJ가 니가 뭘 하냐 이러면서 욕 엄청 했거든. 그러고 나중에 LG화학 꼬라박으니까 했던 말이 그런 게 있었구나. 여의도는 왜 그랬대? 카카오도 마찬가지잖아. 카카오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개박살 났죠. 이때 올라가는 구간 동안. 지금은 안 나오지만 되게 유명하신 분 중에서 강 회장님이 자기는 카카오는 절대 안 판다 그랬어. 자기 포트폴리오 혹은 자기가 굴리는 그 A 플러스 에셋인가? 거기 자산운용 펀드에서 10%는 무조건 유지한다 그랬어요. 여의도 계시는 분들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강방천 회장님은 정말 냉정히 말하면은 이게 완전 개바닥에 있을 때부터 올라오는 이 구간에서도 여기서도 10% 수익도 계속 차익 실현하면서 10%로 유지를 해왔어요. 틀린 소리는 아니야. 왜냐면 이미 수익 실현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미 몇 배의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분은 몰빵이 아니지 10%만 유지한다 그랬잖아. 포트에 무조건 10%는 가져간다. 떨어지면 더 사고 오르면 더 판다. 나는 그중 하나를 카카오로 들고 간다. 그게 전략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그분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오랜 기간이 투자를 하신 분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뭐합니까? 그러면은
선배님 그 말은 틀렸습니다라고 지적하는 여의도에 있는 형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때 카카오 물고 빨고 하던 사람들 어디 갔냐고요? 모르시. 아니 모르지 어디가 있는지는. 네, 카카오에 카자라도 꺼내면 세게 돌 맞는데 모르지. 그죠? 그냥 저처럼 그냥 짧게 욕먹고 길게 네가 그때 그랬었지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뭐 계속 이제 그 말씀 나는 평생에 처먹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은 올라가도 1년만 지나봐라, 뭐 한 2년만 지나봐라, 그러면은 걔가 어디 가는지 알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도 이렇게 해가지고 오르고 떨어지는 게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비일비재하니까. 그리고는 저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카카오 물고 빨던 사람 90% 먹고 다시는 안 보는데 기억. 90% 안 될걸요? 거기서 먹고 고점 부근에서 혹은 이제 잘 팔고 플러스 되고 나온 분들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100만원 벌었잖아. 그럼 여기서 500을 벌잖아. 그럼 여기서 얼마를 태워? 1억을 태워. 그리고는 요렇게 떨어지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000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먹고 나온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거기도 하고 아니면 나를 잘 만나서 그렇지.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보통 대부분이 올라갈 때 조금 먹고 떨어질 때 많이 박살나요. 대응이 안 된다는 게 이 말이거든요. 600 벌고 1000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400이잖아.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 욕심, 이런 부분이 계속 좀 문제가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여의도에서도 요즘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이유. 서버푸슈 구입. 에코프로 BM은 어떻게 될까요? 에코프로 따라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에코프로라고 에코프로 BM은 같이 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가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에 에코프로는 이렇게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지주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주사는 밑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와줄 수 있는 이 지지력, 소위 말하는 저가 매수가 어디서 들어오냐라고 하면은 이 저가 매수는 결국 배당 말고는 없거든. 물론 본인들이 이제 사업하는 사업 지주회사 라고 표현을 하는데 본인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지주사 역할을 하지만 건설도 하고 유통도 하고, 그 다음에는 SS 패션 그런 것도 삼성 패션도 하고 있잖아. 그럼 사업 지주회사는 걔들이 버는 돈 플러스 무엇?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요게 중요해요. 성장성보다는 배당으로 가거든, 지주사는. 근데 에코프로 기준에서는 지금 배당 줄 수 있을라나 저주가에? 주기 어려운 거지.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에코프로 BM은 어떻게 가냐? 빠질 때는 같이 빠져요, 이슈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지. 왜? 얘는 밑에서 지지 나오는 게 뭡니까? 실적, 성장, 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는 얘들은 실제로 이제 수주도 애들이 실제로 하는 거지. 그러면 2차 전지 다 조정받는 건가요? LNF 요새 매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대장주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은, 대장주라고 부르는 친구는 먼저 오르고 끝까지 버티고 그 섹터를 다 박살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잖아, 자이글 같은 애들. 와! 이런 느낌 날 수 있어요. 다른 테마주들 와! 이런 느낌이라고. 대신에 여기서는 이래도 개박살나면은 같이 다 떨어져. 같이 떨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대장주의 상징성이 이런 게 있는 거고요. 특히 얘는 수급 대장인데 실적 쪽으로도 주목을 받잖아. 그럼 여기다가 또 코스닥 전체가 박살날 것 같다. 그것도 맞죠. 왜냐면 코스닥 대장이잖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BM은 이런 포인트마다 결국 이런 걸 거예요. 증설 공시, 수주 공시, 실적이 얼마나 늘었냐, 성장률이 얼마가 되냐. 그럼 얘는 나중에 되면 보고서도 계속 나와요. 기업 분석 보고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는 함부로 못 건들걸. 왜냐면 얘는 또 IPO를 할 거고, 또 IPO를 할 거고, 또 IPO를 할 거잖아. 그리고는 핵심적으로 이동채 회장님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지주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이슈는 이겁니다. MSCI 편입 확정 나면은 5월 말까지는 100만원 넘어가도 할 말 없다. 그건 인정해야 돼. 수급이잖아. 그리고는 그 끝나고 난 뒤에 정말 동채 형님이 신의 타이밍에 주가가 빠지자마자 저희 코스피 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리는 그림이 모르겠어요. 동채 형도 이 그림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편입이 이게 뭐 확정이 나든 아니면 이게 노가 되든 간에 주가가 빠지는데, 저희 코스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이유는 이거지. 셀트리온도 그랬고 카카오도 그랬습니다. 이전의 이유는 코스닥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 주가 안정을 위하여 우리는 코스피로 가겠다. 모든 그 코스닥 대장주들이 코스피로 이전할 때 레퍼토리예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코스닥 변동성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코스닥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서 코스피로 이전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는 어디로 가겠냐? 다음은 어디로 가겠냐? 그러면 이제는 제가 마지막으로 보는 핵심은 유상증자가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코스피 200 편입도 또 이게 수급 이슈잖아. 그러면서 이게 지금 막말로 이거 월봉으로 보자. 월봉으로. 정말 이거 월봉 기준으로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왜? 유상증자라는 그 유상증자의 가격이 몇 달은 주가가 유지가 돼야 유상증자 가격이 나오거든. 상장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유상증자를 때릴 거냐, 이게 급락이 나와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내려간 상황에서 3개월 평균치, 직전 3개월 평균치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유상증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직전 3개월 평균, 아니면은 직전 1개월 평균, 아니면은 직전 몇 주 평균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고는 유상증자 납입 전후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가격 중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한다. 혹은 시장 가치 평가를 받는 거야. 예, 지금 보시면 이래서 유상증자 이슈에 최대한 이동철 회장님이 이익을 보려면은 주가가 위에서 버텨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지. 내려가려 그러면은 MSCI 그 이슈 있을 거고, 또 내려가려 그러면은 코스피 이전 이슈 있을 거고, 또 내려갈 만하면은 코스피 200 편입 이슈 있을 거고, 코스피 인덱스 들어간다. 어쨌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유상증자가 나오면은 그때가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MSCI가 완전 끝이냐 그러면은 결국 그거는 이동철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고, 또 모르지. 진짜로 이제 돈 번 걸로 자사주 매입한다, 자사주 소각한다, 메리츠처럼,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기업처럼 우리는 지주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서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주가가 버텨낼 수도 있어요. 결국은 경영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요게 앞으로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지금 자본을 우리가 어떻게 땡겨 써야 되느냐, 그리고는 길게는 승계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핵심이죠. 미국은 이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이걸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는 대부분의 기업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라도 뭐하냐? 주가를 누릅니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이게 결국에는 상속세 이슈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단면만 보고는 2차전지가 좋으니까, 수산화 리튬 가격이 좋으니까, 얘가 아마 앞으로 사는 사업이 좋으니까, 얘 기술력이 좋으니까로 무조건 우상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속세, 주가, 이게 경영권 승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듯이 이게 있는 지분을 팔고 넘기고 아니야. 자회사를 만들고 통행세를 주고 실적을 박살을 내서 주가를 누르고,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걸로 나중에 합병을 시키고, 그것도 아니면 사모펀드 만들어가지고 아들 돈으로 넣어가지고 사모펀드로 돈 뻥튀기 시키고 경영권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은 존나 많아. 그런 방식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웃긴 얘기야. 진짜 연봉 50억 100억 받는 사람들이 머리를 이빠이 돌려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주식시장은 결국 욕심의 전쟁터야. 여기가 그 욕심의 전쟁터에서 큰 흐름이나 큰 시나리오를 이해하셔야 이 욕심의 흐름에 대해서 올라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잘 보시면서, 되게 길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MSCI 지수가 이번 주 방향성을 가를 것이다. 5월의 방향성을 가를 것이다.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이슈로 나올 만한 게 코스피 이전 상장.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에코프로를 보유한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프로의 영역입니다. 지금은 배팅을 어떻게 보면 잘 하셔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를 머릿속에 새기시면서 뉴스를 계속 팔로우 하시고, 그리고는 없는 분들은 제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리는 핵심 내용은 2차 전지애들 이미 2021년도에 10배 갔습니다. 지금 10배 가는 종목들이 가끔 나오긴 해. 밑에서 이제 주목 못 받다가 나온 애들. 근데 보통 10배 가면은 더 10배가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꼭 주의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다른 2차전지의 수급,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2차전지 전체 섹터에. 근데 실적이 나온 애는, 그러고는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히려 에코프로가 조졌을 때, 2차전지가 에코프로 때문에 다 하락했을 때, 기회가 또 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핵심,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자. 제일 핵심은 이거야. 에코프로가 만약에 박살난다고 칩시다. 이래서 2차전지가 전부 다 박살이 난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2차전지 안 쓸 거냐? 그때는 또 다르지. 왜? 이러면은 마치 22년도 11월처럼 이때 2차전지주들 다 박살날 때 전적 깹니다. 차트가 무너졌습니다. LNF 선반영이 너무 많이 된 거 아닌가요? 이제 2차전지의 꿈은 끝났습니다. 할 때 있어요. 2차전지 매수, 오히려 형님들 지금 물린 분들, LNF 이런 거는 정말 제가 방송도 다시 보기도 남아있잖아. 사라 말했잖아. 이럴 때 사는 거다. 근데 그때 매수 못했지. 그리고 지금은 살 거라지.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에코프로 때문에 2차전지가 다 떨어지면은 그때는 무엇? 여전히 실적 기대, 성장 기대, 정말로 기술이 있는 찐기업은 빠졌다 올라갑니다. 테마주는 개박살 나겠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때 매수하는 게, 이때 진짜 진정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이, 이때 분할 매수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거를 공부하고 이때를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상승한 기업들, 지금 2차전지로 주목받은 애들,
실적 보고서가 나온 애들 쭉 훑어보면서 얘 여기까지 빠지면 사야지라고 가격을 결정해놔야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기회를 기다리자 정도로 다시 보기를 잘라 놓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하여 앞으로 남은 이슈 총정리